2022학년도 입시를 준비하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울산과학대학교 입학홍보팀에서 일하고 있는 오준태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원래는 이제 대면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인 관계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된 점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지만 대면 못지않게 비대면으로도 이렇게 풍성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주려고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으로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발표 뒤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울산과학대학교 입시 설명을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작년 입시에 대해서 뭐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선배님들 아니면 인터넷 기사라도 한번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대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는 게 정말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전국의 전문대학이 충원하는 게 한 84%,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한 84명 정도만, 4명 정도만 대학에 입학했고, 울산도 이렇게 높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취업률이 이제 언론에 나온 것이 예상 취업률이지만 44.5% 정도 된다. 그러니까 100명이 졸업하면은 한 44명 정도. 그러니까 40%밖에 취업을 못하는 정말 취업도 어려운 상황이 작년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은 신입생 모집이 어렵지만 정작 졸업생들은 취업이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어떤 것이 될 것이냐, 울산과학대학교가 그 대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작년 입시 상황과 그리고 저희 대학 소개, 그리고 학과 소개와 입시 전형 소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입시를 보시면은 그림처럼 작년 참 대학교가 많이 이제 신입생을 충원하는 게 어려웠던 것이 작년이었습니다. 이는 근데 어떤 특정 대학이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 대학교 폐교할 것 같다, 이 대학교 힘들다더라,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폐교하는 대학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입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이제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이제 뭐 신입생한테 스마트폰 준다는 대학도 나오고 오기만 하면 장학금 준다는 대학도 나오기도 하고, 또 인터넷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학 8등급으로 이제 수학과에 들어간 학생들도 나오는 것처럼 이제 대학들은 이제 성적은 상관없이 이제 신입생 모집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 사실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대학이나 가면 될까? 그냥 성적 맞춰서 가면 될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대학 선택은 더 쉬워졌을 수 있겠지만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것이 지금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들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대학교를 왜 가는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대학교를 간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낭만이 좋아 보여도 결국 취업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취업을 생각했을 때 어떤 대학교를 가야 되는지 이렇게 좀 조사를 제가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 대학교를 취업률을 단순 비교를 해봤을 때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학교가 취업률이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중에 저희 울산과학대학교는 더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유턴 입학이라고 해서, 유턴 입학이라고 하는 거는 4년제 대학교를 갔다가 취업 때문에 다시 전문대로 돌아오는 학생들을 일컫는 말인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마다 이게 점점 늘어나서 2020년에는 지원자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저희 학교도 물론 예외는 아니라서 점점 상승하고 있고, 화면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학생이 저희 학교 졸업생인데 서울에 있는 S대를 갔다가 저희 학교로 돌아와서 이미 졸업을 했지만 이제 울산에 있는 대기업으로 취업을 한 학생이, 이런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4년제도 또 나름의 장점이 있겠지만 취업을 생각한다면 전문대를 선택하는 것이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다 뭐 훌륭한 전문대지만 전문대 중에서 이런 장점 그리고 이런 강점이 있는 전문대들은 또 따로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대의 어떤 고르는 기준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전문대학교가 한 130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기관평가를 인증한 대학교는 한 12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자율개선 대학에 통과한 대학교는 한 8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사업, 링크 플러스 산업협력 선도대학에 선정된 대학교는 한 60여 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WCC라는 월드 클래스 칼리지,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이라는 강점을 가진 대학교는 전국에 한 18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이 WCC 사업에 8년 연속 선정된 대학교는 전국에 단 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울산과학대학교다. 그래서 전문대학교로서 인지도는 정말 낮지 않은 대학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울산과학대학교는 재단은 현대중공업재단입니다.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어 오신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세우신 대학교고요. 이제 세워진 지 한 4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취업과 창업 평가가 상당히 높아서 이제 취창업 평가 전문대학 종합 2위를 기록했고 국고 사업도 많이 수주를 해서 매년 연평균 170억 정도를 수주해서 학생들에게 그 혜택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학 평가가 좋다 그래도 결국은 취업률이 중요하겠죠. 인근에 있는 전문대학교들 취업률과 유지 취업률을 비교해 봤는데 저희 학교는 충분히 뒤지지 않는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고 우수한 취업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량한 울산에 있는 대기업들, 중견기업들, 또 인근에 있는 큰 대기업들에 많은 학생들이 취업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울산이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강점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이 아무래도 고소득 도시고 또 기업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울산과학대학교는 인근에 있는 많은 울산의 대기업들과 중견기업과 이제 가족회사 관계를 맺어서 학생들의 취업에 이렇게 도움이 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취업 사례, 학생들의 사례를 간단하게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두 남학생은 형제분이신데 이제 형이 인근에 있는 4년제를 갔다가 다시 저희 학교로 돌아오셔가지고 형은 이제 SK 쪽으로 취업을 하셨고 동생도 역시 인근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형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울산과학대학교 오고 싶다라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 동생은 LG 쪽으로 취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아까 유턴 입학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딱 그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남학생분은 저희 학교 세무회계학과 졸업생이신데 흔히 전문대학교를 졸업하면은 회사 취업한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이분은 이제 세무사가 되셔서 세무사 사무소의 대표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꼭 회사를 취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길을 펼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왼쪽에 계신 두 분은 유치원 교사분이신데 단순 유치원 교사분이 아니라 이제 임용고시를 통과하신 공립유치원 교사이십니다. 우리 울산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이렇게 전부 다 통과하는 건 아니지만 매년 꾸준히 이제 공립유치원 임용고시를 통과하시는 분들이 점점 배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제 호텔조리 제빵과 졸업생이신데 이분은 신라호텔에서 베이커리로 한 11년간 근무하셨다가 작년에 이제 경기대학교 교수님으로 임용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울산과학대학교가 물론 취업 역량도 좋지만 아주 전문대학교를 졸업해서 단순히 취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수님도 되고 또 공립선생님도 되고 그리고 대표도 되고 그렇게 되는 다양한 길을 이렇게 제시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울산에 있는 여러 이런 기업들에 많이 취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를 본격적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울산과학대학교는 2개 캠퍼스가 있습니다. 1캠퍼스인 동부캠퍼스와 2캠퍼스인 서부캠퍼스 이렇게 2개의 캠퍼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학과가 한 19개 학부과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학부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훑어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물치, 간호학부,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입니다. 아무래도 보건 계열이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일 텐데요. 우리 울산과학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중공업재단이기 때문에 또 아산재단과 이렇게 좋은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울산대학교 병원뿐만 아니라 서울 아산병원 등 그런 쪽으로 실습과 취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보건 계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습 중심의 수업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식품영양학과와 호텔조리 제빵과가 있습니다. 두 학과 모두 다 이런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고요. 영양사가 되고 이렇게 창업하고 해외 취업하는 호텔조리 제빵과도 유명한 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좋은 진로를 펼 수 있는 학과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이다라고 하면 역시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걸 생각한다면 역시 유아교육과와 사회복지학과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과는 보육교사 2급도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있는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취업할 뿐만 아니라 또 울산에 여러 대기업들의 직장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은 취업을 하고 있는 학과가 우리 울산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와 사회복지학과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문사회 계열로 세무회계학과와 유통물류경영학과,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이렇게 있는데요. 각각 이제 각자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취업도 하고 현장 실습을 하는 과로 꾸며져 있고, 특히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외국인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학 계열인 컴퓨터 IT학부와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학과, 특히 요새 어린 학생들 장래희망 2위가 유튜버라고 하죠.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학과는 그런 영상 편집과 VR, AR 같은, 그리고 웹 디자인 같은 그런 다양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학과고요. 그리고 코딩을 배우는 컴퓨터 IT 학부도 여전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학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학이라고 해서 우리 제2캠퍼스, 서부 캠퍼스에 있는 공학 계열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공학부, 화학공학과, 그리고 기계공학부, 그리고 울산에 있는 많은 제조업, 중화학공업들에 취업을 하고 있는 각 학과들이고요. 각자 놓여 있는 분야에 유망한 부분으로 많은 취업을 하고 있는 학과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학 계열이지만 조금 분야가 다른 건축과 실내 건축 디자인과 산업경영공학과, 이렇게 실내 인테리어와 그리고 토목, 그리고 산업경영과 안전을 책임지는 학과들로 해서 총 19개 학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 지도학과인 예체능 계열까지 해서 울산과학대학교의 19개 학부과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희는 2개의 최신식 기숙사가 있습니다. 지어진 지 둘 다 얼마 안 된 기숙사고요. 정말 좋은 시설로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는 최신식 기숙사가 2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울산과학대학교는 한 80% 학생 정도가 울산에서 사실은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가 그렇게 막 경쟁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하신다면은 울산에 사시더라도 통학거리가 좀 멀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신청을 하시면은 충분히 기숙사에 입사하실 수 있는 그런 형편이고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제1캠퍼스 교육실습시설은 이렇게 각 학과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이런 실습시설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2캠퍼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공학 계열이 많기 때문에 산업 현장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산과학대학교 한번 캠퍼스를 방문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체육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이스링크장이 있는 전문대학교는 아마 저희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당구나 포켓볼장, 테니스 코트, 헬스장, 스쿼시 코트 같은 여러 스포츠 시설을 학생들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울산과학대학교에 오시려는 학생들은 대부분 취업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1학년으로 취업해서, 입학해서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울산과학대학교는 클로버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어디서부터 어떤 자격증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준비해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이 어렵지만 코로나가 완화되는 대로 늘 저희가 하던 것처럼 글로벌 프로그램도 다양한 계곡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15개국 43개 기관과의 협약으로 현장 실습이나 글로벌 챌린저, 그리고 해외 취업 등 같은 것들을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70억 정도 이렇게 국고 지원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국고가 대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베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해외 프로그램이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충분한 국고를 학생들에게 지원해 드리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 그 이상의 가치, 울산과학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2022학년도 입시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울산과학대학교는 올해부터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죠. 진로 선택 과목은 올해는 반영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을 반영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형에 관계없이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수시 1차 합격하셨더라도 수시 2차에 지원이 가능하고, 학년별 반영 기준이 원래 1학년 30%,
2학년 40%, 3학년 1학기 30%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삭제하고 이제 일괄 평균으로 이제 등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는 아무래도 수시 모집에서 모집 인원의 90% 이상을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과학대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수시 모집에 지원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시 1차 전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고 전형과 특성화고 전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고 학생분들은 일반고 전형에 쓰시면 되고 특성화고 학생은 특성화고 전형에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과 연계교육 전형은 모집 요강에 상세한 게 다 나와 있지만 이렇게 고른기회 전형에 해당하는 것들 그리고 연계교육이 맺어져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모집 요강을 통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타 추천자 전형과 자격증 전형, 특기자 전형 역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상세 사항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시 2차도 마찬가지로 일반고 전형과 특성화고 전형 그리고 대학 자체 전형으로 해가지고 한 170여 명 정도를 이렇게 뽑습니다. 일반고 전형은 일반고 전형, 일반고 학생들은 일반고 전형에 쓰시면 되고 특성화고 전형은 특성화고 전형으로 쓰시면 되고 특히 대회 성적이나 이렇게 특기생 같은 그런 스포츠 쪽으로 진출하고 싶은 학생이라면은 스포츠 지도학과 대학 자체 전형도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시 모집 성적 반영 비율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년별 반영 비율 없이 균등하게 반영되고 울산과학대학교는 학생부 100%만 반영합니다. 자소서라든지 면접이라든지 면접 있는 전형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전형인 일반고 전형과 특성화고 전형은 학생부 100%만 반영하고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전형 일정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9월 10일부터 진행돼서 예치금 등록이 있는 12월 말까지 수시 1차가 진행되고 수시 2차도 마찬가지로 1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월 말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 생각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시 모집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시 모집은 일반 전형과 수능 전형 두 개로 간단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 전형은 학생부만 100% 보는 전형이고요. 수능 전형은 수능만 100% 보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 반영 비율은 일반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100%, 1, 2, 3학년 이렇게 균등 반영하고요. 수능 전형은 이제 4개 영역을 이제 25%씩 반영해서 수능 100%인 전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 모집도 마찬가지로 진로 선택 과목과 예체능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시 모집 전형 일정은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등록금 납부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서 접수 시의 유의사항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정식적인 입시 설명의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 전형에 대한 질의응답, 학교에 대한 어떤 질문이라도 상관없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시 유의사항을 보시면은 수시 모집에 합격하실 경우엔 정시 모집에 지원이 안 되십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특히 수시 모집에 등록금을 내던 내지 않던 수시 모집에 합격을 했다면은 정시 모집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신중하게 수시 모집 원서를 써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울산과학대학교는 수시 1차에 합격했다고 해서 2차에 지원 못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1차에 넣고 싶었던 학과를 한번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2차도 한번 넣어보고 싶은데 라는 학과가 있으시다면 2차도 같이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수 지원은 3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학과나 전형을 합쳐서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아시는 것처럼 전문대학교는 4년제 대학교는 다르게 6회 원서 접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학교에서 허락하는 만큼 원서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울산과학대학교 입시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겠고요. 게시판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에 울산과학대학교라고 치시면은 저희가 또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저희 쪽에 궁금하신 것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바탕으로 취업으로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는 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입시 설명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시 설명은 이것으로 마쳤고요. 그러면은 채팅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시 전형 두 개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전형과 일반 전형입니다. 학생부 전형과 수능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을 100% 보든지 아니면 학생부를 100% 보든지. 그래서 아마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수능을 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설사 수능 점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시 모집의 일반 전형으로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수능 점수가 없기 때문에 정시는 무조건 뭐 생각 없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울산과학대학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일반 전형으로 쓰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간호학과 실습병원은 주로 어디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간호학과가 되면은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은 이제 실습 실습처와 그리고 실습 병동에 대해서, 과목에 대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적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사실 실습을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근에 있는 울산대병원으로 가장 많이 실습을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서울 아산병원이라든지 또 다른 큰 병원으로 실습해서 다양한 사실 과목을 경험을 해봐야지 나중에 졸업해서 자기가 어떤 쪽으로, 어떤 병원으로 취업할지를 사실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실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수시 일반고 전형 평균 등급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다 외우게 그 숫자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사회복지학과 등급은 6등급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모집 요강 맨 뒷페이지 보면은 평균 성적과 80% 컷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 되고, 또 입시 홈페이지에 또 그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시와 특성화고 전형, 수시인데 특성화고 전형이겠죠. 수능 최저를 봅니까? 치위생과 특성화고 전형 뽑습니까? 예, 치위생과 특성화고 전형 뽑고요. 그리고 특성화고 전형의 수능 최저는 보지 않습니다. 뭐 특성화고 전형도 수능 최저는 없고 일반고도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보는 건 없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뭐 수능 준비도 열심히 하시고 내신은 이미 다 거의 준비가 됐겠지만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코로나 때문에 대학들도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습 많은 과는 수업에 지장이 없나요? 아무래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내에서도요. 그런 실습 수업이라든지 대면 비대면 부분으로 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기준이 이렇게 마련이 됐기 때문에 실습 수업도 진행할 수 있다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특별하게 어떤 작년에 학사 운영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과마다 좀 성격은 다르겠지만 실습 수업을 하는 비중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실습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전형 두 개 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정시 전형도 3개 학과가 최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시 전형도 3개 학과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2개 다 지원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부, 일반 전형과 수능 전형 둘 다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총 3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기계공학부 예를 들어서 2개 쓰시고 전기전자공학부 하나 쓴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3개를 쓰실 수 있으십니다. 치위생과 수시 일반고 전형 평균 등급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모든 숫자를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닌데 보건계열 성적 80% 컷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평균 성적보다는 80% 컷이 더 의미가 있는 성적이거든요. 80% 컷이라는 것은 만약 10명이 우리 학과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 마지막에 최종 들어온 입학생 중에서 8등 성적입니다. 8등 성적. 그래서 치위생과 그의 8등, 80% 컷 성적이 5점 중후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간호학과가 3점 후반대에서 4점 초반대, 물리치료과가 4점 중반대에서 5점까지, 그리고 치위생학과가 5점 중반대에서 5점 후반대, 이렇게 3, 4, 5, 요 정도로 이렇게 내진 4, 5, 6 정도 이렇게 등급이 랭킹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교가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80% 컷도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은 조금 등급이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 싶다가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기과는 등급이 어느 정도 돼야 안정권인가요? 안정권이야 뭐 높으면 높을수록 안정권인데요. 일단은 전기과 일단은 전형을 안 말해 주셨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많이 뽑는 일반고 전형이라고 보고 말씀드리면은 5등급 내외라면은 충분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평균 그 커트라인 등급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추세가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울산과학대학교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리어 더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5등급 중반 정도면은 충분히 지원 가능한 안정권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최저 등급을 많이 물어보시네요. 제가 표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서 제일 난감한데 간호학과 21년 수시 합격자 최저 등급이 어떤지 알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고 전형이라고 생각했을 때 간호학과 최저 등급은 3점 후반대였습니다. 근데 간호학과가 많이 달라진 게 작년에 대비해서 울산과학대학교가 달라진 게 저희가 간호학과 정원이 원래 120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렇게 넘어오면서 20명이 더 증원이 돼서 140명으로 늘었어요. 그렇다 보면은 같은 자리에서 20명 정도가 더 늘었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분들의 성적 커트라인이 좀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작년에 한 3점 후반대에서 4점 초반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변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감안하시고 원서를 써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간호학과 교직이수 뽑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우리 학교 간호학과는 일단 교직이수 제한 인원이 있습니다. 모든 대학교가 마찬가지일 텐데요. 교직이수 할 수 있는 인원은 5명으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성적을 감안해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하셔서 일단은 그 평점 관리를 이렇게 꾸준하게 열심히 하시면은 교직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무회계학과 졸업생들은 주로 어디로 취업을 했나요? 제가 간단하게 학과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지나갔지만 세무회계학과 학생들은 주로 뭐 인근에 있는 많은 대기업들 그리고 병원들 그리고 세무사 사무소 등 다양하게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사실은 회계는 꼭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도 납부를 해야 되고 회계 부서는 모든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취업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병원에 있는 쪽으로도 원무과로도 많이 취업을 하고요. 세무사, 사무소는 뭐 기본적으로 많이 취업하고 또 인근에 있는 많은 이런 울산에 있는 공장들이라고 해도 사실은 그 안에 원가 회계팀이라든지 세금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취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특성화고 전형에서 치위생과 배치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외워올 걸. 잠시만요. 핸드폰으로 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입학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전년도 입시 결과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특성화고 전형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잠시만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수시 1차에 치위생학과 특성화고 전형 평균은 3점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아마 3.7등급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질문이 많네요. 빨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학과 수시 4등급이면 가능할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성적을 갖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호학과가 3점 후반대였고 아까 저희가 정원이 20명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되긴 될 겁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진짜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적극적으로 쓰시는 건 좋지만 이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는 울산 학생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 아마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외에서 한 20% 정도, 그리고 울산에서 80% 정도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마 입학하시면은 울산 출신이시라면은 아마 아시는 친구들 많이 학교 다니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특성화고 전형 유통가 배치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특성화고 전형 유통가는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5.4등급 정도면 80% 컷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울산과학대학교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많은 대학교가 이렇게 신입생 모집에 미달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시 말쯤 되면은 미달 나는 학과가 아마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통물류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미달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써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전형 간호학과는 배치 등급이 간호학과가 특성화고 전형 모집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80% 컷은 2등급 초반대 그리고 1등급 후반대 정도 됐었어야 특성화고 전형 간호학과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숙사 비용은 월 한 18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간호학과를 졸업해 해외로 취업한 학생도 있나요? 일단은 간호학과를 이수하시면서 배우시면서 이런 글로벌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실습이라든지 그런 쪽 글로벌 챌린저도 많이 하고 있고요. 대부분 뭐 울산 그리고 인근에 있는 많은 큰 병원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빅4 병원들로 많이 취업을 합니다만은 해외로 취업한 사례가 있는지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한번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입시 결과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원해 주시는 성적 지원자님들의 성적을 결국은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합격선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면은 입시 컷이 높아질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전반적인 대학교나 대학 입학의 어떤 상황이나 추세를 봤을 때는 엄청 가시적으로 높게 나오기는 어렵다. 내려갈 가능성이 도리어 많지 커트라인이 높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이 냉정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입시 결과 작년 기준으로 보면 되나요? 재작년이랑 너무 달라서요. 예, 그런 상황이 아마 반영된 것이 작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 수가 급감했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많이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공학과 일반고 전형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가 안정권일까요? 대기업 취업 정말 잘 되나요? 일반고 전형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 80% 컷이 한 4.5등급 정도가 80% 컷이었습니다. 그 80% 컷이면 많이 불안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요. 뒤에 90%, 100 커트라인까지 다 해서 80% 컷이 4.5등급이었기 때문에 4.5 언저리면은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신입생 수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적극적으로 학과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기업 취업은 화학공학과뿐만 아니라 여러 학과들이 잘 되지만 특히 많은 학생들이 화공과를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취업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뭐 사실 어디가 대기업이고 어디는 뭐 중소기업이다라고 선을 이렇게 딱 긋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다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많은 회사로 취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 전형 물리치료학과 배치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작년 한 2점 중반대였던 걸로 같습니다. 근데 3점대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2점 중반대에서 3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물류 경영학과 졸업하면 어느 쪽으로 취업하였나요? 울산에 있는 그리고 울산 인근에 있는 많은 유통업체로 많이 취업해 보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도 배우고 물류도 배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로 많이 취업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더 질문이 더 내려오지는 않죠.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게 내려온 것 같은데요. 일단은 대부분 물어보시는 게 배치 등급, 안정권이 어느 수준이냐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울산과학대학교 입시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는 거를 권해드리겠고요. 입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전년도 입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후보 순위가 몇 등인지, 지원 경쟁률은 몇 등인지, 평균 등급은 몇 등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80% 컷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0등 중에 8등 성적이 어느 수준이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원서를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적 등급은 물론 대부분 나와 있으시겠지만 진로 선택 과목을 제외한 성적 등급도 궁금하고 구체적인 몇 등급이냐라는 것이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입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내신 성적 산출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전형이면 일반고 전형, 특성화고 전형이면 특성화고 전형 들어가셔가지고 자신의 학생부를 통해서 성적을 산출하시면 거의 정확한 등급이 이렇게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이 있으신지요? 정말. 네, 울산교육청 대입 담당입니다. 자, 앞으로 한 8시 7분 정도까지만 질문을 올려주십시오. 그 8시 8분이 되면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고 그때까지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자, 오늘 울산과학대 진학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도 질문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직접 답변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충분한 질문에 답변이 되셔서 그런지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8시 6분인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두 개만 받고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유지 취업률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 좋겠네요. 유지 취업률이라는 것은요, 내가 대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을 했다고 했을 때 그 회사에서 1년 이상을 일했는지를 보는 것만 추리는 것이 유지 취업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그냥 간단한 아르바이트만 해도 취업률에 잡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정말 우량한 좋은 회사에 취업했다라는 것을 알고 싶으시면 유지 취업률을 한번 조사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울산과학대학교 유지 취업률이 높은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몇 개월 일하는 아르바이트 취업한 것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기업, 우량한 기업으로 취업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호텔조리 제빵과는 해외로도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조그만 것뿐만 아니라 큰 식품 관련 회사들로 많이 취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서 접수는 저희는 대행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UA나 진학사를 통해서 접수를 하시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더 이상의 다른 질문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시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울산과학대학교의 이런 열과 성원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좋은 입시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코로나 가운데서 아무래도 보건 이런 개인 방역들 이렇게 잘 챙기셔서 이렇게 무사히 울산과학대학교 캠퍼스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석과 질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